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증시를 준비하는 시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야간 선물은 0.41%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선물은 0.52% 상승 출발 후 0.69%로 혼조세 양봉 상승 마감했습니다. 옵션은 이제 3월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외국인은 푼매도 우위에 양매도 마감을 했습니다. 콜매도 2억, 그다음 푼매도 25억으로 끝났고요. 11월물부터 외국인들이 작년과 다르게 월물을 초반에 양매도 세팅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11월물, 12월물, 1월물, 2월물, 그 다음에 이제 3월물까지 해가지고 계속 외국인들은 일단 뭐 3월물 뭐 첫날이긴 하지만 첫날 첫 거래일에는 양매도로 갔다라는 거 뭐 아직은 뭐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죠. 그래서 월물 초반에 이렇게 양매도를 외국인들이 지속할 때는 만기 직전 한 1, 2주의 그런 이제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매도 묶어두다가 만기 마지막에 급락, 묶어두다가 마지막에 급반등, 묶어두다가 급반등, 그 다음에 양매도로 흔들고 마지막까지 변동해서 후반부 변동성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오름 테라퓨틱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 2만 원, 인데 9% 상승한 2만 1,800원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있었는데요. 1월 소매 판매는 자동차 부문 등이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예상은 0.8% 감소했으니까 뭐 조금 더 감소한 거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인플레이션을 의식한 소비자들이 작년 말에 소비를 앞당기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관점과 기후 및 캘리포니아 산불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비 위축이 일어났다고 보는 관점이 우세하게 작용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추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1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요.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고 전월 대비 전월은 이제 1% 상승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예상치 0.3보다는 상승했고 겨울 특수로 난방 분야의 수요 증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을 보는 주요 수급 에너지원은 일단 먼저 장 초반에는 이건 장 초반에 이제 체크를 한 겁니다. 장 초반 오전장에는 프로그램 비차익 추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 장 초반에 여기서 혼조세를 좀 보였죠. 그 다음에 돌파할 때도 여기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매수세 이때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해주다가 후반부로 자 여기까지 이제 넘어와서 보니까 자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후반부에 이제 쭉 2시 이후에 좀 밀리면서 끝났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반대로 이제 땡겼죠. 그래서 여기서 좀 혼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주요 에너지원이 잘 통하다가 후반부에 조금 꺾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변수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프로그램이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니까 더 큰 매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보니까 외국인의 현물 매도가 시장가로 조금 더 나온 거죠. 그래서 밑으로 힘을 더 쓰면서 역방향으로 전개되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후반부에 요 부분을 요 그 이 수급에서 하락한 게 조금 더 까다로운 판단이었는데 뭐 오히려 뭐 그냥 단계적인 저항을 본다면은 그리고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 상황을 또 고려해 본다면 소매 판매 발표도 있었고 하니까 마지막에 조금 이제 가던 거 힘 빼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램만 봤다면은 좀 까다로웠죠. 근데 프로그램만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니까 너무 여기 프로그램만 봐야지 이렇게 또 가둬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위험하죠. 항상 얘도 있고 이게 보충하고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다각적으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국인 월물 옵션
첫날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품매도 우위에 양매도였죠. 근데 어쨌든 품매도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 하방을 하방 경직 효과가 생기면서 조금 더 상승하는 쪽으로 전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개인 금액 보시면 풋옵션이 더 많죠. 뚜렷하게 당일은 풋옵션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종합수급도 그렇고요. 보시면 위클리 콜옵션 개인 금액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우하향하는 그림을 나타냈죠.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의 추이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콜보다는 더 상승하려는 힘이 강했죠. 이제 후반부에 이제 역행을 하면서 변수가 있었던 거고 어쨌든 뭐 이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프로그램만 봤을 때는 후반부에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프로그램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체크 사항입니다. 제가 8시 41분에 파생반에 늘 올려드리는 중요 자리들, 지지와 저항 자리들 중에서 유효했던 것은 1차 저항 342인데요. 342 자리는 자 여기서 두 번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가 돌파가 나온 자리를 자 여기 보면 10시 부근과 10시 53분에 근처에서 걸렸죠. 볼벤 상단도 있었고 여기 돌파 나온 자리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 나온 자리는 다시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죠. 지지가 되죠. 근데 또 중요한 자리는 여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아침에 어쨌든 342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걸리잖아요. 시가에서 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점이었는데 자, 요 자리가 오늘 요 두 자리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시가 부근 341.1에서 뭐 341.2 정도인데 자 여기도 막히고 막 여기 시작과 막히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1차까지 간 거죠. 여기 돌파가 나오고 돌파 나온 자리 어떻게 되겠어요? 지지 받으려고 하겠죠. 후반부에 이제 찍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점이 나온 뒤 여기서 분산 오늘 당일 분산 과정을 좀 거치면서 수급이 조금 여기서 판단은 까다로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프로그램 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좀 더 강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강세가 줄어들면서 좀 눌렸는데 그때도 어쨌든 여기 구간까지 가서 그래도 제동이 걸린 거죠.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뭐 시간도 다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구조 돌파한 자리는 반드시 라인을 그어보는 게 좋아요. 항상 기본입니다. 이렇게 특정 구간을 자꾸 돌파 이게 막히다가 결국엔 돌파하면 일단은 여기서 그냥 바로 꺾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지로서 작용을 우선적으로 할 힘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뚫리는지 지키는지는 이제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뚫리면은 생각보다 에너지가 더 빠지는데 매도 쪽으로 늘어나는데 판단을 하면 되고 지지받으면 역시 이 자리는 지지받는 거야. 그럼 정상적인 그 흐름을 타고 있겠네. 돌파한 이후의 흐름을 타고 있겠네 판단해야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지지받던 자리가 이탈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되 돌파 나오면 상승 쪽 에너지가 더 세네. 막히면 정상적으로 지금 돌파한 에너지가 지속되고 있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빨리 수급을 맞춰보는 게 수급의 흐름을 맞춰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봉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라인을 그어둔 게 이제 1차 bit각을 여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거 여기를 연결한 라인인데 그다음 2차는 좀 더 멀리서부터 온 거 주황선 여기 지금 오늘 보면 1차 bit각을 끝내 못 넘은 거죠. 금요일에는 금요일 종가로는 그 다음에 2차 뭐 근접합니다. 뭐 거의 다 비슷한 자리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볼벤 상단까지 좀 묶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뭐 정확하게 이 라인을 뭐 진짜 맞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거래가 되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뭐 순간적으로 뭐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러프하게 놓고 지금은 또 시장이 가진 내용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나는 뭐 미국장 영향도 있고 또 트럼프 관세 이 부가 시점이 밀리면서 조금 이제 그걸 통해 안도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효과 그 다음에 뭐 한화그룹이나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섹터의 강세 그것도 이제 시총이 거의 200조 원에 다다르니까 그런 쪽이 강세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반도체가 최근에 중대형주급이 좀 힘을 내주면서 바닥에서 같이 조금 올라와줬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가진 내용보다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시총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예탁금 규모가 시장에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외부에서 돈이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지금 돌고 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세 종목은 계속 대형주들 보시면은 강한 종목은 계속 강세, 강세, 강세. 오 정말 저기까지 간다고? 야 이걸 또 간다고? 뭐 이거 또 간다고? 에이 여기서는 막히겠지. 근데 또 간다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제 특히 목요일이죠. 목요일 전일, 금요일에 전일, 그다음 그 옵션 만기일에 주식 선물에서 극단적으로 좀 나타났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뭐 현대중공업 뭐 그래서 만기 끝나고 현대중공업이 좀 눌리긴 했죠. 뭐 하나오션이나 뭐 고영 같은 것들 최근에 뭐 이제 계속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근데 반대로 못 가는 건 계속 못 가요. 어 계속 깨지는 건 지금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대형주 뭐 쉽게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뭐냐 예탁금이 규모가 늘지 않는 형태에서 그 안에서만 지금 시장이 떠돌고 있다,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하는 게 있으면 또 매수한 쪽으로 몰리고 지금 약간 그렇게 양극화, 양분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취약한 거예요, 그게. 예탁금을 탄탄하게 예탁금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해서 지금 조금 불안한 상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오늘 라인은 이렇게 여기를 좀 다음 주엔 좀 이렇게 묶어서 볼벤 내려오는 것까지 조금 묶어서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장세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 세 개 라인을 한 방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힘있게 거래 터지면서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또 시그널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1일 같은 작년 8월 1일 같은 모습만 아니라면요. 작년 8월 1일 같은 모습은 굉장히 강한 돌파가 나오기도 했지만 자 여기죠. 제가 이거 돌파 나오는데 돌파 나오지만 외국인들 옵션에서 따라가는 게 없다. 약간 수상하다. 좀 더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싶다. 이거 돌파 매매가 또 개인들 중심으로 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외국인 선물도 매수하긴 했지만 옵션이 안 따라온다. 그래서 8월 옵션 만기 다가오는데 안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을 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물론 여기서 뭐 볼벤 돌파도 없었지만 만약에 이번에도 조금 강한 돌파 양봉이 나온다면 일단 그게 이제 3월 옵션물이 따라오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상승 쪽으로 예를 들어 뭐 콜매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 라면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상황이 나오면 이제 보고 막히면 뭐 막혀도 이상하지 않죠. 예, 지금은 어쨌든 이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탈피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 장악하는 신호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여기서 하방 배팅했단 말이에요. 기관들이 여기서 상방 배팅 선물해가지고 지금 기관들이 선물해서 수익이 나 있는 경우거든요. 크게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로 손실 구간을 지금 손실 처리한 다음에 지금 겨우겨우 스위칭 조금 만든 상태입니다. 사실 스위칭이라고 볼 수도 없지만 손실을 축소한 정도가 손실을 축소시키려고 어떻게든 지금 줄인 거죠. 매도 포지션을 반등하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저점 신호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반등 구간은 언제든지 어떤 하락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더 길어지면 한 달 정도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직은 뚜렷한 뭔가 상승에 대한 강한 신호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를 인식을 하되 먼저 내가 나서서 그러면 여기서 그냥 무조건 꺾일 거야. 뭐 난 숏 들어간다. 그냥 숏에 한 몰빵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 어떤 흐름이 잡히면 수급적으로도 어쨌든 당일에 보면은 나타난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5천억, 6천억, 7천억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풋옵션을 갑자기 막 늘리고 콜 매도를 늘린다든지 하는 어떤 그 변화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거 나타나는 거 보고 확인하고 천천히 접근하면 되지. 먼저 내가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숏을 뭐 일부 뭐 천천히 뭐 일단 뭐 입질 정도 해보는 거 그런 거는 괜찮지만 소액으로는 근데 그냥 덜커덩 잡아버리면은 내가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 제발 내려가라 기도 매매하게 돼요,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가 일단 꼬이게 되죠 또. 그렇게 먼저 접근하시면 아시고 내가 먼저 포지션을 그냥 강하게 잡아가지고 시장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시장 움직임에 내가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파생 시장을 하실 때는 언제나. 그래서 지금 약간 변곡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갔죠.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 볼벤 상단까지 1차, 2차 빗각 저항 때 볼벤 상단 추가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변곡점 후보가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변곡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변곡점은 자,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다음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지점을 자 이렇게 진행될 때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될 때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증시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수학적 변곡점에 더넓그이 구간을 넓혀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이런 점과 자 이런 점도 우리는 변곡이라고 증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일 수 있는 지점 다시 갈 수 있는 지점을 모두 변곡이라고 합니다. 즉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변동의 출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지점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가죠.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 여기도 변곡이 될 수 있어요. 작게는 어떻게 됐어요? 수학적 변곡이 됐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서 눌렸다가 그걸 다시 딛고 V턴이잖아요. 이것도 작은 V턴이 되죠. 이걸 완성시키니까 거기 지지받고 다시 올리는 거죠. 자 이것도 여기도 작은 변곡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변곡 지점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도 여기를 변곡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시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크게 보면 여기까지. 사실 이거 큰 것도 아닌데 이제 그 나름대로 요 안에서는 좀 그래도 변곡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먼저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장이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그널을 하나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혹시 그런 시그널이 발견되면은 당연히 언급을 드리고 파생반 정회원방에 먼저 일단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과 필요한 경우 더 뭐 구독자 텔레그램 방이나 뭐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계속 참여해 주시는 게 좋지만 혹여나 라이브 방송을 이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이라도 좀 들어와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과 네이버 카페 다 구독자 전용이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방식 보시고 신청하신 후 입장하셔서 초대 받으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요. 나스닥 선물 여기 밑에 나스닥 선물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강조했었던 요 주황 라인, 두터운 주황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2월 13일에 계속 막혔잖아요. 저항은 막히다가 돌파하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예, 막힌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놨습니다. 돌파해놓고 아직은 이제 남아 있는 자리가 이제 있는 거죠. 여기 12월 18일에 꺾였던 자리. 자, 여기를 이제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신고가가 됩니다. 아, 돌파했으니까 이제 더 갈 여지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 나스닥 월봉으로 보시면 그럼 여기도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분산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매수세가 더 많아졌네. 지금 뭐 신흥국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계속 뭐 펀드 자금도 유입되고 있고 막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헤지 펀드가 매도를 보이고 있다가 여기서 돌아서긴 했어요. 살짝. 매도를 하다가 이제 매수로 돌아서긴 해가지고 고가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두 번의 장대 음봉을 보기도 했었으니까 여기를 완전히 넘어가도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넘어가서 안착을 하는 것을 좀 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넘어갈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뭐 선제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근데 여기를 넘어감으로써 빚값과 현재 여기 빚값과 여기 선물의 두터운 요 저항대를 넘어감으로써 좀 더 확률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면 이 나아가는 과정이 어디서 끝날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뭐 한 번 더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꺾일지 뭐그 정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어쨌든 얘가 어떤 사유로 시작이 될지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 반이라고 해도 어쨌든 이제 이 추세를 깨는 게 언제 시작될지는 시장이 정하겠죠. 근데 일단은 가능성의 자리였기도 하지만 돌파가 되면은 또 밀린다, 또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거 정리한 거 보면 이제 근접 중요 저항 돌파 후 전고점을 향해 가며 신고가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마감하며 돌파 안착이 된다면 이제 분산 과정에서 여기 분산 과정 후보였던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길이 열리게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트럼프 관세 부담을 덜어낸 효과를 유동성으로 덮어내는 모습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12월 18일 고점을 종가로 넘기지 못한다면 분산 과정의 지속으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2월 옵션 만기일인 2월 21일 전후에 주의하고 주목해야 되겠죠. 또 상승 베팅된 자금이 또 마무리를 짓는지 아니면 3월 만기물로 넘어가는지 여부 한 달 정도 더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2월 20일 전후의 반응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이번 주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이죠. 자, 총평 및 종가 체크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상호 관세 부과 일정이 4월 1일 이후로 유예되었고요. 협상 여지가 더 생기면서 시장은 추가 반등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국내 시장 수급적으로는 매도 포지션의 외국인이 중립을 거쳐 약 매수 포지션으로 향하는 중간 과정으로 추정되며 뭐 넘어가긴 했어요. 살짝 아직은 확실하게 롱 포지션이 크게 형성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단기성 반등세일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대응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차트 열어놓고 같이 볼게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어 시장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으나 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자영업 위축, 건설 경기 위축, 그다음에 뭐 채무액 증가 뭐 등등 이런 것들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대해서 과로를 쳐놨는데 공사비 급증에 주요 건설사들의 매출 원가율이 90%를 상회하고 건설업 취업자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기사 보시면 공사비 급등에 주요 건설사 매출 원가율이 90%를 웃돈다라는 소식과 자 보시면 고용 데이터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 쪽에서 지금 8%나 최근에 급락을 했죠. 그래서 건설 쪽이 지금 위축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이것도 이제 매크로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매크로 환경은 여전하며 추가적으로 또 MSCI 한국 지수에서 최근에 11종목 이 무더기로 편출됐다라는 소식이 있죠. 편입 종목은 또 제로예요. 이런 또 다른 부담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의 한국 증시 투자 비중 축소를 얘기하고요. 이탈 분위기,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7월부터 해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24년 하반기 하락 분위기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비중은 해당 시기에 6.6%가량 축소가 되었죠.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축소가 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시총 고려하면 뭐 여기서 다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6.6%가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주요 종목 비중을 줄였던 거죠. 그거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얘가 뭐 MSCI 뭐 편출도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모았다가 던지는 과정이었으니까 이제 그거 플러스 알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보면은 삼성전자는 6.6%가량이 고가에서 줄어들었는데 1%가 무려 6천만 주죠. 60억 주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약 곱하면 이제 4억 주 정도 매도로 외국인들이 감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된 거죠. 4억 주면은. MSCI 편출 종목은 11개가 나왔습니다. GS, 한미약품, 금호석유, 엔캠, LNF, 롯데케미칼, 넷마블, 삼성 E&A, 포스코 DX, SK 바이오사이언스, LG 화학 우선주가 편출되었고요. 편입 종목이 같이 나오면서 이게 약간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편입 종목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 종목은 그래서 총 92개에서 81개로 3월부터 축소가 되게 되고요. 지수 변경은 2월 28일 기준이고 시작일은 3월 3일부터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자 보시면 삼성증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6년부터 MSCI EM 내 이머징 마켓 내 한국 비중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18%에서 지금 이렇게 10% 언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그래서 삼성증권은 현재 MSCI EM 내 한국 비중은 9.4%에서 더 줄어서 0.1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9%대 초반이 되겠죠. 2006년 대비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06으로 15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24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 백어데이션이 100% 하락장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리뷰 영상 때. 선물이 상대적 저평가가 될 정도로 눌리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콘텐고, 즉 선물이 더 높은, 현물보다 선물이 더 높은 정상 시장 콘텐고 시장으로 부드러운 전환이, 부드럽고 완만한 전환, 갑자기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 말고 어떤 만길이나 이런 일시적인 행동에 의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 말고 좀 부드럽고 완만한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연속적인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시장의 돌변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6,000원, 선물 3월물 56,300원으로 마감했고요. 프리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이거 삼성전자가 아니고 이거는 시장, 잘 여기 있다가 적어야죠. 예, 삼성전자는 이렇게 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금요일에 89만 주 매도했고요. CLSA 증권 등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3조 원은 2월 13일에 조기 매입을 완료했고요. 2월 17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먼저 완료가 됐고, 최근 삼성전자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편해서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3조 원의 자사주처럼 매입 후에 전량 소각하지 않고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조 원 자사주 매입 결과 자체가 사실 삼성전자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지 못했죠. 즉 주가 부양 효과가 미미했고 자사주 매각 활용도 쉽지 않아서 남은 10조 원 중에 3조 원 했으니까 이제 남은 7조 원도 뭐 전량 소각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어떻게 공시할지를 확인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3조 원보다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이 7조 원에 대한 어떤 결정이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자사주를 한 번 끝내고 소각한 다음에 대한, 이제는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였고 이제는 불확실한 게 거친다라는 거잖아요. 이 7조 원에 대한 모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없었던 상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언제 나올지도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금요일 외국인 수급은 프리장은 외국인 선물 신규 매도 우위였다가 본장에서 외국인 선물 환매수 우위로 변화되었습니다. 목요일에도 선물 환매수 우위로 보였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 환매수 우위로 5,027억 매수했고요. 13일 목요일과 유사하게 아침부터 하루 종일 환매수 중심으로 매수를 늘려왔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 이렇게 계속 늘어났죠. 최대 6천억 선까지 매수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선물이 주춤거릴 때 시장이 프로그램 비차익이 마지막에 땡겼어도 선물이 주춤거리고 현물을 누르니까 시장이 마지막에 좀 조정이 나온 거죠. 그만큼 그날은 선물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서 선물이 주춤거리는 것만으로도 눌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물 매도가 같이 나왔어요. 아직 금액이 크지 않지만 만기가 비교적 짧은 3월 선물의 현재까지 외국인 포지션은 매수 우위의 중립 포지션으로 마감했습니다. 아직은 롱 포지션을 크게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누적 매수 1조 원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중립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매수 우위의 중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우위의 중립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뭐 한 번에 1조 원씩 사고 파는 것들 간간히 보죠. 근데 최근에는 뭐 자주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시장은 1조 원대 충분히 하자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투신 선물, 투신은 종가의 평소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이면서 마감했고요. 투신은 장중 신규 매수 우위로 환매도로 우위 플러스 환매도로 거래하다가 종가의 이 환매도, 장중에 보였던 환매도세를 유지하고 당일 신규 매수 물량은 청산을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지금 운영이 되다가, 자, 요거는 청산을 하고 얘는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 유지, 매수 축소니까 이렇게 투신이 마지막에 매도가 늘어나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일부 신규 매도 베팅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1,700억대 순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투시는 보통 3천억, 5천억, 7천억짜리가 종가에 어떤 베팅을 하는지를 보고 영향력을 판단하는데 3천억도 넘지 않은 선이기 때문에 뭐 아주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 패턴에서 벗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겁니다. 왜 평소 패턴에서 벗어났냐? 투시는 보통 이제 마지막에 매도 베팅을 할 때는 마지막에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흐름이 마지막 좀 꺾일 때 하향 돌파할 때 보통 그런 매도 베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날, 뭐 이렇게 하향 돌파한 이런 날, 혹은 이런 날, 이렇게 하향 돌파한 이런 날 매도하는 것을 더 선호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양봉 마감하면서 돌파가 나왔는데 매도 베팅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투신도 약간의 이제 저항대를 의식을 하는 모양인지 이제 그렇게 베팅을 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뭐 마지막에 좀 떨어져서 그런지 뭐 외국인 투신 판단은 자 어쨌든 뭐 당일 매수분 단타 청산한 거고요. 매수 포지션이 축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비차익은 795억 매수했고요. 오전에는 시장 영향력이 강했으나 후반부에서는 프로그램 매도세와 시장이 뚜렷하게 역행하는 변수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프로그램이 매수하는 것보다 외국인 현물 매도 그리고 선물 정체되어 있는 상태의 압박이 더 강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2조 5,416억 원으로 종료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에서 외국인은 다시 2,557억 대량 매수를 했고요. 전날 목요일은 2,564억 매도를 했고 만기를 이제 하루 앞두고 롤오버 및 단기 매매만 반복하는 상태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정규장 종가 1,444원으로 0.3% 하락한 후 야간에서 5.5원 추가 하락 마감했고요. 이제 월요일에 달러 선물 만기일인데 뭐 조기에 끝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월요일은 3월물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월요일에 1,440원 종가로 지지받는지 꼭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죠. 1,440원 지지 여부는. 그 다음이 1,410원 자리입니다.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갔죠. 1.83% 하락한 17.70으로 마감하면서 이제 진짜 지지 라인의 최하단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붙었죠. 이제 한 뭐 0.2포인트 정도 남은 것 같네요. 하단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점점 그럼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이탈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또 저 자리에서 막혀서 올라가는지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월요일, 화요일에 결정 나겠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빅 연준위원 연설 주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연준위원의 연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다음 FOMC 의사록 공개가 있는 한 주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에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 달러 선물 만기일이 있고요. 미국 증시 휴장,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18일까지 열리고요. EU 경제 전망 보고서 공개가 됩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미셸 보우먼 연준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에는 미국 뉴욕 연은 지수 발표,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호주의 금리 결정 예정되어 있고요. 2월 19일 수요일에는 미국 주택 착공 건수, 허가 건수 발표되고 FOMC 의사록 공개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LPR 금리 결정, 이것도 중요하죠. 중국 금리. 그다음에 미국 경기 선행 지수 발표, 그다음에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 오스탄 그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이사 연설 예정되어 있고요. 월마트와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월 21일 금요일은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미국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되고요.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발표 있고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연설, 그다음에 미국 2월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주말에는 2월 23일에는 독일의 총선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유로와 변동을 좀 체크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